저는 공학자입니다. 저는 재료공학으로 박사학위를 하고 한국에서 원자력 연구소에서 원자력 발전에 쓰이는 핵연료를 국산화하는 일을 주로 해온 그런 과학자입니다. 하지만 제가 96년도에 중국에 있는 연변과학기술대학에 부총장으로 가서 이렇게 봉사하면서 선교 현장에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들을 인식하게 됐고, 그 결과 그 이후에 제가 몽골 또 라오스 이런 등지의 해외 그 대학들을 좀 설립하고 거기서 이렇게 교육 선교를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제가 이런 그 교육의 현장에서 선교지에서 교육의 현장에 있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에 이른 사람들이 참 무척이나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꼭 교육 선교 현장의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냥 한국에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수십 년을 다녔지만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안타까웠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구원에 이른 이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끝날 때까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204쪽부터 이렇게 뭐 여러 가지를 썼지만요. 오늘 그냥 간단히 그런 내용들을 좀 제하고요. 그 이유를 찾아봤더니 그 이유가 교육의 현장에서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의 열매를 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씨를 뿌려줘야 되는 것이고, 하나는 좋은 밭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 교육의 현장을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그러고 또 좋은 교육의 환경에 넣으려고 그러지만 그 아이들이 다 실력 있는 아이들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교육의 씨앗을 뿌린다 하더라도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하면 결코 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육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만 뿌리는 교육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밭을 바꾸는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컨셉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밭을 바꾼다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하지만 무엇이 밭을 바꾸느냐의 문제에 오면은 상당 부분에 우리가 이것을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지난 기간 동안에 그 밭에 씨를 뿌렸을 때 그것을 가로막는 본질적인 요소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시키는 것이 결국은 좋은 밭을 일구는 것이고 그것이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전 교육 현장을 쭉 보면서 왜 우리가 좋은 교육을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명한 5가지 요소들을 찾게 됐습니다. 첫째는 마음이 깨진 사람이 우리의 교육의 씨앗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몸을 활성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더라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하더라도 그 교육의 메소돌로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실력 있는 사람이 되느냐에 못 되느냐를 결정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더라도 결국 그것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고, 제가 가장 좀 놀라웠던 그 현장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인간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실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 현장에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이 착한 사람일수록 공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착한 사람들은 부모나 선생님들하고 인간관계가 생기면 그것을 회복하는데 굉장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결국은 그런 학생일수록 조그만의 자극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부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정리한 대로 제가 학습의 방법이라고 얘기한 지력, 마음이라고 표현한 심력, 몸의 문제라고 표현한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의 5가지를 우리가 잘 해결했을 때 실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프레임을 제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이론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96년도 이후에 이 교육의 그 프레임을 제가 206쪽부터 여러 가지 커리큘럼을 좀 개발해서 이것을 교육 현장에다가 우리가 접목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결과들을 저희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연길 시중 같은 학교에서는
10개 반 중에서 꼴등밖에 못하는 반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5가지 요소들을 적용했더니 1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반 아이들이 10개 반 중에 1등으로 바뀌고 3년 지나서는 국가고시에 꼴등밖에 못하던 반 아이들이 반 이상이 중상위권으로 올라가는 그런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몽골에는 울란바토르 51학교에서 이 교육을 접목해가지고 결국은 시도를 했는데 고등학교를 떨어진 반 아이들, 특별한 반 아이들 모아서 공부를 했는데 3년이 지나서 고등학교를 들어간 아이들 못지않게 더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다 취직하게 됐고, 그 결과 2001년 11월 달에 몽골의 바가반디 대통령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저희가 몽골 국제대학교를 설립하고 지난 6년간의 결과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아이들을 다 길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96년대에는 한국에 잠시 들어가서 세인 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를 설립하고 한국의 교육에서 포기한 애들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갈 만한 아이들이 5%도 안 되는 아이들을 모아놨는데 이 5가지 교육을 접목한 결과 3년 만에 우리 아이들의 92%가 걔네들이 원하는 좋은 대학에 다 가는 그런 결과도 얻게 됐습니다. 현재 그런 결과들이 확산되면서 지금 중국에서 시작한 이런 교육이 몽골, 또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최근에 라오스 국립대학에서 이 교육이 접목되고 지금 현재 한 16개국에서 우리 교육이 접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교육의 그 결과들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한 인간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전인격적인 요소들을 부분적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교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리는 과학계에서는 잘 알려져 있는 원리입니다. 리비히의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는데 나무 조각을 엮어서 만든 물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통을 채울 때 아무리 많은 그 나무 조각들이 다 완전한다 하더라도 그 중에 한 조각만 부러지면 어떤 물을 붓더라도 그 부러진 조각으로 물이 새서 물통에 물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하고 뭐 공부를 잘하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잘 회복시키고 뭐 그렇게 하더라도 그들이 체력을 잊어버리면 그 체력 때문에 모든 걸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뭐 다른 걸 다 가졌다 하더라도 그들의 심력이 무너지면 글로 물이 새서 결국은 다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이런 기간 동안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고민하면서 교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영적인 성장을 하는 이런 교육들이 영향을 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 결과 그 이유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적인 근본적인 원리가 이 전인격적인 교육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를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understand 하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데 그것을 understand하고 receive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make root, 우리 뿌리,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열매를 못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싹이 났다 하더라도 그것을 갈아먹는 많은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strength를 갖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가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거대한 명령을 준행하는 것들이 매우 필요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를 마가복음 1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거기에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understanding, and with all your strength, and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as yourself. 여기서 중요한 5가지 요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heart, 마음의 문제, understanding, 지혜의 문제, strength, 힘의 문제, 자신을 관리하고 사랑하는 문제,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바른 관계를 이해했을 때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이런 12년간의 저희가 교육 선교를 해가면서 이제 우리가 교육 선교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씨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밭을 가꿀 수 있는 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툴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도 몇 건 지적됐지만 랭귀지의 문제입니다. 랭귀지 선생님으로 갔을 때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듀케이션입니다. 그것이
유치원 교육이 되건 아니면 중고등학교 교육이 되건 이 선생님으로 가서 교육을 역할을 한다는 것은 선교에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사실 최근에 디아 대학이라는 대학을 미국에 설립했습니다. 물론 뭐 이 미국에서 대학을 설립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지도 매우 중요하지만 선교지에 진짜 중요한 것은 선교지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디아 대학은 두 가지 우리가 과목을 지금 중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는 태설학과를 만들어서 지금 저희들의 태설학과 지금 벌써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되지만 졸업생들이 나와서 라오스 국립대학의 교수로 가기도 하고 이런 그런 작업도 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는 저희들이 유치원 교사와 원장을 기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세계 전역의 유치원 교사와 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대로 우리 한민족은 하나님이 주신 거대한 지금 기회에 와 있습니다. 아까 예배 시간에도 얘기한 대로 정말 한반도에 묶여져 있던 우리 민족이 지금 전 세계 180개국 이상에 나가 있고 750만이 나가 있고 전략적으로 이 지구의 역사를 주도하는 4강이라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미국에 아까 저는 200 몇십만을 봤는데 아까 우리 목사님 300만에 가깝게, 일본에 70만, 중국에 220만, 러시아 지역에 50만이 분포해 있고 이들이 하나의 교육으로 네트워크가 되고 그 네트워크가 된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우리 민족끼리 똘똘 뭉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타 민족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까지만 갈 수 있다면 우리 한국 민족과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대한 일을 감당할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러한 시점에 우리 이민 교회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어떤 그 통찰력을 갖고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